로봇에는 작은 양으로 오래 돌리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번 주에 강세 보인 다음에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에도 쭉 더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자, 근데 2차 전지가 뜬금없이 올라가는 로봇인데요. 결국은 로봇 관련해서도 한국 배터리가 급부상할 것이다. 이 논리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LFP가 아니라 3원계 이런 쪽이 훨씬 더 긍정적인 수급들고. 은행주 올라갈 때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은행은 뭐 그냥 저축하는 곳이지 누가 주식을 사냐 이럴 정도였는데 은행주 막 급등할 때 못 따라갔었고 현대차가 50만 원 넘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난도 많았고 왜 이렇게 못 가냐 말도 많았고 그래서 손이 안 가던 섹터였는데 로봇의 향기가 들어가면서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는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바닥론도 2025년도에 악재가 워낙 많았고 그리고 또 보조금 지급이 미국에서도 3분기 이후로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 여기보다 더 나빠지긴 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 개선세는 좀 봐야 된다 정도의 센티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작년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테마가 역시 형성되고 이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려면 ESS의 성장이 아주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감익이나 이런 것들을 비해서 ESS의 성장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충분히 전기차 수요의 감익을 ESS가 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바닥론과 함께 ESS 테마군으로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같이 붙으면서 주가들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다만 초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하반기 연말쯤에 뭐 계약 해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다시 재차 하락하면서 주가들이 꽤 조정이 다시 나왔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재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고 어차피 숫자야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마저도 어쩌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입장이긴 했고 그게 이미 이제 시장에서 포캐스트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 근데 첫 번째로 좀 이슈가 된 것은 아까 ESS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리튬 가격의 상승분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 뭐 CATL 관련된 광산의 폐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의외로 리튬이 뭐 물론 과거에 굉장히 높았던 가격이 있습니다만 그에 비하면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이 상승분이 꽤 상당히 좀 빠르고 그리고 또 상승폭도 꽤 높게 리튬 가격이 나타나 보니까 일단은 ESS의 배경을 가지고 리튬의 상승이 결국은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닥론을 좀 힘을 잡고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빠졌었고 안 좋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신재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빈집입니다. 수급의 빈집, 기관 외국인도 그렇게 많이 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요 바닥에서 올라올 때 꽤 올라오는 폭이 꽤 높게 형성되고 거기다가 공매도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 세게 올라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쇼커브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2차 전지주가 새롭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다. 실제 지금 뭐 현대차가 50만 원 넘어갈 때도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로봇에 대한 밸류를 정말 줄 수 있는가 문제는 여전히 시장에 아직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일부 삼성증권에서는 현대차를 80만 원까지 불렀고 그다음에 한투증권에서는 최근에도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지만 44만 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아틀라스가 그래서 돈이 돼? 27년도 가더라도 돈이 안 될 거고 28년 이후에나 상용화가 좀 시작이 될 텐데 그것만 가지고 멀티플을 과하게 주긴 좀 어렵고 도요타 그러니까 시장에서 도요타가 PER 한 13배 정도 되는데 현대차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최상단에 있는 PER 밸류 13배 정도 주면 한 40만 원대 중반 정도는 줄 수 있다. 뭐 이 논리로 이제 현대차가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 있었고 삼성증권에서는 이게 아틀라스가 본격화되고 30년 뒤에 나가가면 처음에는 뭐 3만 대, 5만 대 이렇게 가겠지만 20만 대, 100만 대 올라가면 이게 이익이 한 3배 정도 늘 거야. 뭐 이런 추정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비스 같은 경우도 한 3, 4조 정도 하던 게 1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모비스도 엄청 좋아질 거야. 부품 업종들도.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도 이제 뭐 80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상장 초기에 회사 가치를 적게는 15조 정도까지 추정한 데도 있었고 또 많게는 52조까지 추정한 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뭐 100조 원 이상으로 좀 추정을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도 상장 이전에 굉장히 고무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근간에서 사실은 수급의 힘이 어느 쪽이 더 수급의 힘이 있느냐의 네.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뭐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과거에는 로봇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CES 같은 데 가보니까 뭐 깡통밖에 없더라 이러면서 이제 실망감으로 빠졌는데 올해 CES에서 좀 본 아틀라스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연에 대한 문제를 실제로 가보니까 이거 상용화가 멀지 않을 정도까지 어떤 기술력이 올라왔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연의 도중에 그게 알려지면서 현대차가 막 급등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어떤 기시적인 부분들이 좀 보인다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테마군들이 결국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가 뜬금없이 올라가는 로봇인데요. 결국은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로봇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봤을 때 이 배터리를 탑재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불이 나면 또 큰일 날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LFP 같은 경우는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도 작고 무게감도 좀 작아야 되는데 이 중국산 LFP가 이게 맞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원계 배터리가 좀 더 이게 맞을 것 같고 그 때문에 LFP보다는 3원계로 갈 거야라는 그렇죠.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초기에는 뭐 10,000대, 30,000대 팔리겠지만 결국은 이게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뭐 10만 대, 20만 대에서 100만 대 수준으로 늘 것이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자 여기에 들어가는 돌파구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LFP가 아니라 3원계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로봇의 네.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부상할 것이다. 이 논리가 이제 땡겨지면서 그 가운데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 28년도 정도부터 시작될 건데 그럼 과연 28년도 시작될 때 수율이 나올까? 수율이 안 나오겠죠. 그럼 네.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건데 자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 아마 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단가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게 단가 떨어지면 한 2천만 원대 정도 떨어질 텐데 자 전고체 배터리만 28년도 나온다면 그것도 아무리 싸도 한 2, 3천만 원 나올 거야. 그러면 로봇 가격과 배터리 가격이 비슷할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 배터리를 탑재하면 결국은 또 5천만 원짜리가 나올 텐데 휴머노이드 5천만 원짜리를 과연 일반 가정에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몇 대나 팔릴까 생각하면 시장은 좀 요원하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야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국은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수요가 어쨌든 급부상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바닥에 왔고 그다음에 더 빠지기에는 좀 어려운 바닥론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ESS와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는 그런 멀티플을 땡겨온다는 점에서 좀 의미 있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접점 부분에서는 뭐 삼성 SDI나 이쪽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슈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배터리가 중국의 LFP보다는 지금 로봇에 더 적합하다는 논리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NCM 배터리 경쟁력이 우리가 보고 있는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중국의 배터리 업체보다는 뛰어나다는 점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리튬의 쇼티지, 뭐 CATL 관련된 광산도 폐쇄가 되면서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 때문에 리튬 가격이 꽤나 바닥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와중에 공급의 쇼티지가 나오면서 가격이 꽤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있긴 했겠지만 뭐 중국 대신 당연히 공급망은 한국으로 밖에는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 서너 개 정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 ESS 관련된 계약건이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뭐 약간의 마이너한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네 가지 한국의 배터리가 적합하다, 네. 리튬 쇼티지 가능성, 국내 ESS 관련된 어떤 입찰 계약건 그리고 패권 전쟁에서 중국보다는 한국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섹터를 말씀드릴 때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저 친구 밑밥가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실질적으로 손수익을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박사님께서 명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보통 이제 섹터를 연속적으로 갖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섹터들을 돌아가면서 이 섹터가 좀 매매하기 좋은 타점인 것 같다라고 판단돼서 갖고 오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한 주 정도 늦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주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 달에는 PNT 장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저저번 달에 이제 에코프로 PM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박사님 에코프로 말씀 주셨고 저번 달에 제가 전고체를 했더라고요. 전고체 그때 탑픽을 이제 대주전자재로 말씀드렸었고 오늘도 대주전자재를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한농, 화성이나 이런 종목들을 뺀 게 오늘 4종목을 갖고 오는 게 적어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이라고 했을 때
좀 흑자인 기업이 좋다. 흑자인 기업이나 아니면 좀 전방 기업이 좀 든든해가지고 보유에 문제가 없는 종목을 좀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 역시도 로봇에는 다른 이제 뭐 LF 배터리도 괜찮은데 LF 배터리를 싣기에는 로봇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조금 작은 양으로 오래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삼원계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리튬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로봇이 얼마나 팔릴까? 얼마나 팔릴 거에 대한 리포트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로봇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인 이제 한 2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29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만들고 있는 로봇은 가격은 정확히 안 나왔지만 보통 거기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분들의 연봉의 한 1.5배.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계산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판매 대수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가슴에 손을 올리고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2천만 원에 판매가 됐을 때 과연 몇 명이 살 수 있을까? 전 세계 인구가 60억인데 한 800만 명 정도 살 거다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800만 명 곱하기 2천만 원이면은 이제 이 로봇을 만들고 있는 관련 기업들 시가총액 대비해서 퍼센트가 아직은 높지 않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야 이거는 나중에 뭐 6개월 뒤나 1년 뒤에 실적이 반영이 될 거니까 무지성으로 사야 돼. 이러기보다는 이런 전고 로봇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실적이 증가될 건데 실적이 계산기가 내가 두들겨 봤을 때는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 실적은 내가 좀 못 미치더라도 수급이 괜찮으니까 매매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 강세를 보였지만 전고체 배터리도 저번 주에 강세 보인 다음에 오늘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에도 조금 로봇 모멘텀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더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고마운 얘기입니다. 현대차에서 그 노조분들이 로봇 절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에 구실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녹화본을 이제 가공본을 받아보신 구독자분들은 좀 전고체 배터리를 진입할 수 있는 시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랑 저는 이거 너무 공감하는 내용인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유 기간 길어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인내를 하셔야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은 종목이 한 15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냥 기대감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한 종목들만 추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종목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들지 못한 종목은 검색을 해보면 사실 뭐 2022년, 2023년에도 뭐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위해서 뭐 국책과제 선정돼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뉴스가 없는 기업들이요. 결론 이제 보통 2년간 기간 주고 연구 개발하라고 했는데 지금 2년 지났는데 뭐 어떻게 됐지? 뭐 추정 못하는 종목들. 근데 적어도 이 종목들은 이 전고체 배터리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어디에 납품을 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시제품에 필요한 소재를 납품했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CIS입니다. 저는 탑픽은 아직 시세 안 난 종목들을 탑픽으로 말씀드리는데 시세가 나온 종목들 이 종목들의 좀 특장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CIS 같은 경우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1등이 CIS고 2등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다음에 3등이 한농화성인데 저 한농화성 오늘 뺐고 CIS랑 PNT의 장점은 배터리 3사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둥글둥글하게 모멘텀. 근데 이제 CIS 같은 경우는 삼성 SDI랑 오랜 기간 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영향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CIS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적자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 다시 실적이 좀 견조하게 돌아오면서 전고체 배터리에서 1등 위치를 좀 견고히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2등으로는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오늘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제 포함된 이유가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도 2022년과 2023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 이름 자체에서 이름 길어. 네, 이 스페셜티가 어떤 우리가 실생활에 쓰이는 특성 화합물 요걸 이제 스페셜티라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스페셜티를 만들고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서 만든 황화 리튬이 이제 삼성 SD에서 만들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어서 낙수 효과를 얻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CS 같은 경우 수급이 이제 외국인과 걔네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는 좀 단기 차익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에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 눌림목 공략 해보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3등은 한농화성인데 빼도록 하겠습니다. 4등이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어떤 화학 소재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들이 만들고 있는 황화 리튬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쓰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 쓰일 황화 리튬을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만드는 건 아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자회사인 이제 비상장사인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만들고 있는데 이 뉴스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을 이제 양산 채비를 갖춰가지고 삼성 SDI한테 갖다 준다라는 뉴스가 2025년 8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묵묵하게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체도 2차전지 관련 이제 소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의 연간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주전자 재료인데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보다 앞으로 잘할 기업. 근데 요거는 시장을 딱 보면은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이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장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저 매매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신 분들은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손맛 좋아하신 분들은 대주전자 재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리포트가 없는데 이제 투자분사에서 이런 인사이트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리포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받을. 왜냐면은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흑연 응급제죠. 근데 이 대주전자 재료가 만들고 있는 실리콘 응급제가 테슬라에 납품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2025년 3월에 테슬라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모델에 들어가는 실리콘 응급제를 이미 대주전자에 납품했고 전고체 배터리에는 이제 하이엔드 배터리니까 당연히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대주전자 재료가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소폭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주전자 재료 실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뭐 3분기 실적 얼마, 2분기 실적 발표 얼마.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실적 증가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궁금한데 그걸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심히 지켜봤을 때는 물론 뭐 북미 OEM만 공급망이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북미 OEM은 당연히 전 테슬라다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의 납품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대금이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 수급 동향 보면은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는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니까 매수하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투자 인사이트가 녹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슈팅 나오면 그때를 청산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돼서 대주전자 재료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